미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이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반도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역할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요리사이자 방송 호스트인 셰프 토니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셰프 토니를 만나 그의 신앙 간증과 함께 한국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26대 사령관으로 장만희 서기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사령관 취임 예배는 오는 2월 6일에 개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무기 개발 재개를 강조하면서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미국은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올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한 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이례적으로 신년사 발표를 생략한 채 지난해 연말 최고인민회의 기조연설에서 주요 지침을 밝혔습니다. 연설문에서 김 위원장은 정면 돌파를 22회나 언급하고 전력무기 개발을 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장기적 대립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내적 힘을 쌓으며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큰 변화보다는 기존 체제 유지를 위해 중국, 러시아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트럼프 정권에다가 우리가 더 큰 카드를 내밀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리더십에 더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한이 주도권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는 만큼 양쪽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국의 이해관계, 중국의 이해관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서 주변국을 설득하고 그리로 끌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떨까? 올해도 교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민간교류와 대북 지원 사업은 힘겨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평화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에 있어서 그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국제적 압력이 형성되거나 이렇게 한다면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도 그거를 우리 정부에서 미국의 압력을 느슨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좀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하는 활동들이 좀 많아졌으면. 극단적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불안한 흐름에 한반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의 사적 대화 내용이 유출돼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달궜던 남성 영화 배우들의 대화 내용. 성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와 사진 등이 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7일 해당 배우 측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됐다며 사생활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관련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스팸, 피싱, 스미싱,
발신번호 변조 상담 등 개인정보를 노린 범죄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사소한 습관으로부터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만큼 작은 것에서부터 개개인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일한 비밀번호를 쓸 경우 하나의 비밀번호가 해킹당하면 모든 것이 해킹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조심해서 비밀번호를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2차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해킹 시도에서 안심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2차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국가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는 큰 화두로 떠오른 상황. 한국 ICT 융합협회 백양순 회장은 교계적으로도 선교사들의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선교사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선교사 추방 등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 정보 수집, 보호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께서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상 솔루션을 개발을 했었는데 교단을 초원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그 솔루션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게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강조되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국가와 개인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 보호 노력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요리사이자 방송 호스트로 유명한 셰프 토니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다른 어떤 방송보다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고 싶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셰프 토니를 직접 만나서 그 인생을 바꿔놓은 신앙 이야기와 한국교회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푸근한 인상으로 먹음직스러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셰프 토니. 미국 유명 요리사이자 방송 호스트인 안토니 노타로 씨입니다. 요리 솜씨는 물론 요리와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데도 두각을 나타내며 2002년과 2004년에는 미국 전자상거래협회에서 최고의 홈쇼핑 판매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셰프 토니. 한국을 방문해 CTS 기독교 TV를 찾았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 그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진 셰프 토니는 먼저 하나님을 영접한 계기를 밝혔습니다. 과거 사업을 통해 승승장구하다가 마약에 손을 대는 등 무절제한 생활로 인생의 끝을 경험했다는 그. 1990년 6월 한 호텔에서 숨을 쉬지 못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가슴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다고 말합니다. I was in a hotel room. My drug of choice back then was cocaine. I remember I could not breathe. All I could say was, Jesus, help. I saw a light. I felt something touch my chest. And I was immediately made clean. Done. Thank you, Lord.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경험으로 인생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셰프 토니. 마약도 끊고 소명의식도 가졌습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고객을 위해 일하게 된 겁니다.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논증하는 꿈도 갖게 됐습니다. 한국에 온 가장 큰 이유도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My whole mind changed. My thinking completely changed. So my mind was toward the Lord, no more toward the world. This was meaningless to me. I already did it. I made millions of dollars. I was here. I was there. Now I have a new road. My passion is for the Lord. My passion is to give back to people, to send a message of hope. There's many people out there that need to hear that message. You know, it's good news. That's what the gospel is. It's good news.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강렬한 영성이 인상 깊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에게 본이 되고 나는 다음 세대가 느끼는 방식을 기성세대가 받아들여 그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I think that God raises up the exact person for the exact generation. I can reach the people I'm called to. You can reach the people you're called to. So for us, the greatest above all is love, the greatest gift. How do we love that generation? We love them right where they are. 하나님을 만나 비로소 맛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셰프 토니. 앞으로 전 세대에 걸쳐 더 많은 이들을 만나 대화하고 처서 활동을 통해 복음의 희망을 전하겠다는 그의 비전이 열매 맺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행정보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성은 한기총이 요청한 복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3일 긴급 임원회를 열었으며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교회연합과의 대통합을 전제 조건으로 한기총의 행정보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아성은 교단 헌법에 따라 오는 3월 중 임시실행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제26대 사령관에 장만희 서기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장만희 신임 사령관은 미국 세크라멘토 영문 부담임 사관과 샌프란시스코 한인 영문 담임 사관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구세군 한국군국 서기 장관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내부 관리에 따라 장 신임 사령관의 부인인 장 스테파니 서기관이 여성사역 총재로 임명됩니다. 구세군 한국군국 제26대 사령관 취임 예배는 오는 2월 6일 구세군 서울 제1영문에서 열립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CCC 2020 선교 캠프를 개최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주제로 열리는 선교 캠프에서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박성민 대표를 비롯해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조용중 사무총장과 인터서브 조샘 한국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 기독 청년들에게 선교적 삶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슬람과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 권역별 선교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선택 특강과 그룹 워크숍, 미션톡 등의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박성민 대표는 선교 비전을 품는 젊은이들이 많이 참가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헌신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선교 캠프는 오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팀 수양관에서 개최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국영교회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통제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발효합니다. 중국에서 다음 달부터 발효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조치에는 종교단체는 중국 공산당의 원칙과 정책을 전파해야 하며 종교 인사와 신자들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하도록 교육하고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7일에는 시진핑 사상의 정신과 예로부터 내려오는 중국의 문화적 가치관을 증진하려면 모든 교육과정은 정치적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지침을 초중고등학교에 발표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폴리 대표는 날로 가혹해지는 중국 정부의 규제를 도구로 사용해 더 많은 중국 기독교인들을 책임져야 한다며 우리의 급선무는 중국 기독교인 부모들이 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가 볼리비아와 홍콩의 여행 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5월 3일에 볼리비아 대선 재선거가 결정되고 물류 이동이 원활해지는 등 상황과 치안, 전국이 안정화된 점을 고려해 태양의 섬을 제외한 볼리비아 전역의 여행 경보를 여행 유의인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거셌던 홍콩에 대해서도 최근 홍콩 시위 사태가 안정적 추세를 보이는 상황임을 감안해 여행 경보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볼리비아와 홍콩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에게 신변 안전을 당부하는 한편 정세와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 경보 조정 필요성을 지속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복음연합이 이사회를 열고 한국계 줄리어스 김 교수를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계열 연합체가 한국계 목회자를 대표로 선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신임 대표는 미국 복음연합 이사회가 그리스도를 섬길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주님께서 연합의 사역을 신실하게 축복하시길 소원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케빈 드영 미국 복음연합 이사장은 김 교수는 미국 복음연합 사역의 목적과 신학, 확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미래를 위한 가치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연합의 역동적 사역을 이끄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줄리어스 김 신임 대표는 미국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뉴라이프 장로교회 부목사와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등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미국 이주 400주년을 기념하는 미 전국 도시별 연합기도회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됩니다. 연합기도회를 위한 설명회에서 대회장 한기홍 목사는 지금은 미주에 세워진 교회들이 연합해 빛을 발해야 할 때라며 이번 기도회를 통해 미주의 모든 교회들이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연합기도회를 주관하는 자마의 설립자 김춘근 교수는 미주 한인교회가 기도로 제2의 청교도 사명을 감당할 때 미국을 넘어 세계를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앉아서 그냥 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일어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미국에 선포를 하면서 이때다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자. 이번 기도회는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시애틀 등 30개 이상 도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최 측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 청교도 신앙에 대한 책자를 각 교회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CTS 인터내셔널이 상승교회에서 아멘 나는 병영선교사 특별 찬양 집회를 드렸습니다. 집회에서 CTS 인터내셔널 찬양선교단 김민석 선교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자의 기도 등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김민석 선교사는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서는 병영선교가 중요하다며 장병들에게 CTS 인터내셔널의 병영선교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 가정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회를 진행했는데요. 금당 남부교회 성령 다락방 기도회를 서세롬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늦은 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무엇인가를 찾아가는데요. 바로 기도 제목 카드입니다. 금당 남부교회는 새해를 맞아 신년 성령 다락방을 지난 6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새해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지고 또 오늘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데 힘이 생기니까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서 그런 걸 조금씩 느끼죠. 이번 신년 성령 다락방에선 어린아이에서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했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라와 민족, 가정과 개인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또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지만 그중에 또 특별히 3가지씩을 이렇게 적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훈련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당 남부교회는 매일 밤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새해에는 신년 성령 다락방으로 진행하고 그 기간이 마치면 매일 오전 11시엔 성령 중보 기도회로 저녁 8시엔 파수꾼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는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기는 6년 동안에 저녁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열려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행복합니다. 우리 한국 전체가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와도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막 찌들려가지고 막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회복이 우리 교회들에게 일어나면 좋겠다. 기도가 식어가고 있는 요즘 금당 남부교회의 기도 모임은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광주 기독병원이 16대 남택률 이사장 임과 17대 고만호 이사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호남신학대학교 명예총장 황승용 목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섬김을 따라 복음 전파에 매진해야 한다며 기독병원이 사랑을 나누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취임사에서 신임 이사장 고만호 목사는 기독병원 이사장을 맡게 돼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드린다며 주님이 주신 일이기에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복음의 매개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만호 신임 이사장은 여수 음파교회 담임 목사로서 호남신학대학교 이사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여수노 회장, 그리고 방파선교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부산 지역 초교파 장로연합회인 부산 기독교 장로총연합회가 신부산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23회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배에서 GMS 이사장 김정훈 목사는 성도는 삶을 통해 선교의 사명을 이뤄가야 한다며 부기장총 역시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 사업보고와 재정보고 등 각종 회무 처리를 진행하고 23회기 부기장총을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신임 부기장총 대표회장 신부산교회 이춘수 장로는 부족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때부터 진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이 총회를 준비하고 이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표회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우리 부산 기독교 장로 총연합회가 한층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포항 충진교회가 신년 사경회와 재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사경회를 인도한 향상교회 정주채 은퇴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사역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업은 사람이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과 더불어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를 돕는 일에도 헌신하는 참된 크리스천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포항 충진교회는 매년 1월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신년 사경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동 성결교회 김덕승 목사가 대전 성락원을 방문해 설교를 전했습니다. 추동 성결교회 김덕승 목사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의 등불로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락원은 독신으로 사역하다 은퇴한 성결교단의 여교역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난 1954년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와 전국 여전도연합회 후원으로 처음 마련됐습니다. 용인 비전교회가 사랑 플러스 사랑의 상자 나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8회째 이어진 용인 비전교회 사랑 플러스 사랑의 상자 나눔 사역은 설을 맞이한 이웃 주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비전교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담긴 사랑의 상자 250개를 마련했습니다. 유림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으로 선정된 유림동의 200여 가정과 포고급 40여 가정에 사랑의 상자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비전교회에서 매년 이런 행사를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도움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저희도 함께 노력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8년째 저희가 사랑 플러스라고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박스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번 사랑의 박스가 많은 이웃들에게 설 명절을 앞두고 훈훈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비전교회 성도들이 직접 사랑의 상자를 배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비전교회 신현모 목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적격 증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비를 이제 보통 저희 사업자분들이 챙기기는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세무서에서 좀 좋게 비춰지는 경비일까 고민들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이제 세무서에서 그 보여지는 이런 경비를 적격 증빙이라고 해요. 이제 세무서에서 좋게 본다는 거죠. 그럼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렇게 4개가 크게 이제 적격 증빙이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가 이제 이름이 비슷하시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큰 차이로는 이제 부가세가 포함됐느냐, 포함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고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증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영수증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은 이제 지출 증빙이라고 해서 사업자 번호로 발급을 받게 되시면 적격 증빙으로 인정을 받으시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간혹 이제 적격 증빙 말고 잘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소액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소액 지출의 경우에는 건당 이제 3만 원. 접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꼭 적격 증빙이 아니더라도 기타 서류 등으로 증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적격 증빙 수지 대상 예외 거래가 많이 있어요.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너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예외 거래 이외의 증빙에 관해서는 적격 증빙 미수치 가산세
2%를 부담을 하니까 그것도 참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적격증빙의 종류와 유의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잘 정리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한 부사관의 전역 심사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군복무를 희망했기 때문인데요.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목사와 함께 이번 사건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한국교회 역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성전환 부사관 논란, 이 굉장히 좀 그동안 없었던 일인데요. 어떻게 된 건지 개요를 좀 짚어주시죠. 참 어찌 보면 황당한 사건이죠. 네. 지난 1월 초에 그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부대에 전차 조동수라고 그러죠. 이 조동수가 성 정체성의 혼란을 잃고 작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태국에 수술을 받았죠. 수술을 받고 이제 자기가 여군이 되었다면서 나는 앞으로 여군으로 근무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었던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군에서는 전역 조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좀? 지난 1월 22일 날 이제 국방부에서는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전역 조치를 실시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변호사가 전역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며 이제 소송을 제기한 계획이고요. 특히 이 문제는 이제 군의 기강 문제,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같이 근무하는 여군들이라든지 또 밑에 근무하는 부하들 때문에 이건 전역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거든요. 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좀 설명하자 그러면 왜 전역 조치가 당연하자 보면 여러분 이제 축구 대표 선수를 선발했어요. 네. 근데 정말 기량이 우수해서 축구 선수를 구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질환 수술을 받고 내가 여자 국가 대표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이거 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상대편에서 저 남자 아니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전역 조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설단체인 군인권센터와 또 일부 정당, 정의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왜곡을 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끌고 나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전역하지 않고 계속 복무하고 있다. 왜곡된 사실을 지금 전파하면서 더 혼란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변호사도 크게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친구들이 이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앞으로 전역 취소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군복무를 하겠다. 지금 이런 논리가 이어지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변호사가 실제 막 그냥 울고 하면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면서 국민들이 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심사위원회 판단이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먼저 그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군인사법 37조에 따라서 당연히 신체에 훼손이 되니까 전역 퇴역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역심사위원회 할 때는 어떤 전공상에 이게 공상이냐 안 그러면 개인적인 일이냐 이제 그것만 결정해가지고 전역 조치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개인이 자기 신체 수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전역시키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이것은 이제 국민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측면에서 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차후득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 심사한 이후에 이틀 후에 2월 24일 날 국방부에서 군 인사법 그것을 그 시행규칙을 개정을 시켜버렸어요. 어떤 개정이냐면 심신장애의 경우라도, 즉 트랜스젠더의 경우라도 해당 병가에서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재앙을 주지 않으면 간부로서 복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혼란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대법원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전환 문제가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에 벌써 군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냥 복무해 주겠다는 그런 문제하고, 앞으로 군대 내에서 그러면 군인들은 전부 다 문제를,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군대에서 다 해결한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동성애와 관련된 젠더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군부대까지 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군부대 안에서의 젠더 이슈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먼저 이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단체도 아니고 군대는 뭐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외부의 적을 방어하기 위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제 군대의 존재 목적인데요.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논리를 가지고 트랜스젠더가 복무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성전환을 받고 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이 공황장애가 다수 발생해가지고 오히려 임무 수행하는 데 상당히 제한을 받더라. 이런 논리인 거죠.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생물학적 성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XY 염색체, 여자는 XX 염색체인데 성전환 수술을 일부 신체를 제거했다 그래가지고 XY 염색체가 XX로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진실이고 이게 팩트인데도 이게 단지 정신적 변화만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상이 없다? 그럼 단지 불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트랜스젠더를 복무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군대는 알다시피 규율하고 질서를 최우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군대 복무하다 보면 군대 많은 역량 중에서 주특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군이 들어가는 조건, 여자군이 들어가는 조건, 각자의 맡은 그 임무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차 조종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이렇게 힘든 어떤 이렇게 요구해요. 힘을 요구해요. 그런데 육군이 들어가서 그걸 할 수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이런 것을 다 무시를 하고 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군인권센터하고 정의당에서요, 이제 그 해외 사례, 즉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뭐 우리 군이 잘못됐다, 미국의 사례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들어가면 그 피우진 중령 사건을 들어요. 이 피우진 중령이 원래 이제 헬기 조종사였어요. 근데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유방을 제거함으로 해서 이제 전역 조치가 되었거든요. 전역 조치가 되어서 이 피중령이 나 이거 불복무 못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어요. 전역 심사에. 그래서 나중에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복귀를 했다가 전역했는데,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 변희수 하사도 복무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성격이 틀린 거죠. 피우진 중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자기의 어떤 신체에 대한 어떤 생명의 위험, 그건 누군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사건이고, 이 변호사 사건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의 주체성 장애 때문에 의사의 진단도 없이 국외에 가서 자기가 수술받고 자기 힘으로 수술받고 와가지고 내가 나 의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건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바른 군 인권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지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먼저 군 복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요. 군대는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신성한 어떤 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조금 담보를 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도 뒤로하고 군을 지켜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군인권센터나 잘못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소수자 인권을 중시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도 중시하다고 그러는데, 이 소수자 인권을 중시하면서 다수의 인권에 침해받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칙과 규정을 훼손하면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 참 안타까웠죠. 제가 특히 이번에 이 변희수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문제가, 좀 정확하게 지도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대장이나 그 군단장들이 정확하게 이런 규정이 있고, 물론 인간적으로 참 안타깝죠. 그럼 안타까워서 참 너희 인간적으로는 잘 감싸주고 지도를 하면서도 너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정확한 규정과 방침에서 너 그렇게 되면 전역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이 군단장이 너 그 수술 받고 너 복무하려고 그러면 너 전방에 근무할래? 아니면 다른 데 근무할래?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받을 착각한 거죠. 군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착각하면서 이제 본인이 수술하게 되는 어떤 이런 역할까지 하게 된 거죠. 정확한 어떤 규정과 방침을 통해서 지도를 해주더라 그러면 아마 변화소 수술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이런 앞으로의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먼저 성정체성 혼란이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특히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이 성정체성 혼란의 원인이 거기에 어떤 자기의 경험에서 많이 비롯된다는 게 대표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아마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실 때 이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아시죠? 그 주나의 모든 것, 나의 보배가 되시는 참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그 데니스 제니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친구가 그 5살 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에 대한 왜곡된 삐뚤음금과 또 이제 성직자 집안에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을 받으면서 결국 동성애자, 젠더 현상에 이제 빠진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가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전환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제가 최근에 또 하시는 한 분, 우리 자매님 한 분 중에 그 이효진 자매,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혹시 들어가시면 알 겁니다. 이효진 자매도 7살 때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어릴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젠더가 되겠다 해가지고 호르몬 치료부터 시작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성정체성 혼란은 본질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릴 때의 어떤 가정 환경 또 안 그러면 어떤 성적인 어떤 그 충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잘 어떤 사랑의 손길로 잘 감싸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그 변호사 사태를 보면서 이번에 사건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비니스 하사예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인권센터나 저 사람들이 잘못된 데까지 끌고 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 그러면 이 변호사 만들기 좀 돕기 후원회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바르게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좋은 본보기가 될 정도로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동성애라든지 이 젠더의 문제에 대해서 성정체성에 대해서 교회 차원에서 바른 어떤 지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교과서 내에 참 심각해요. 뭐 성적 자기결정권, 뭐 성정체성 이 문제를 아주 교과서부터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교회 내에서 잘 인도하고 가르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서 어떤 반성경적 문화, 잘못된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신학적으로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뭐가 잘못됐지, 저 원인은 뭐지? 그걸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런 한국교회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고, 특히 우리 또 오늘 우리 CTS 방송을 통해서 많은 우리 한국교회 알리게 될 텐데 이런 기회도 좀 자주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우리 변희수 그 하사 문제는 그 변희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쩌면 한국교회 전체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문제고 내 이웃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숨긴다는 걸 숨겨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녀가 성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고 이 성의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 문제를 이번에 잘 처리하지 못하면 지금 국방부가 막 규정을 바꿔서 끌고 나가도 잘못 끌고 나가면 한국 사회의 미래 세대는 너무나 암울하고 힘든 세대가 될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정말 이번 사건을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이다 생각하면서 바른 길로 같이 이 아픔도 나누고 같이 일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바른군 인권연구소 김영길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30일과 31일은 강원 영동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